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형 운행주들의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인데 일단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물론 델타항공도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은 JP모건과 이제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네. 대형 은행들이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공식 개시를 알렸는데요. 실적 발표 이 결과가 대체로 좀 양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혼재 양상은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JP모건의 성적표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이제 EPS 한 2.35달러였는데 2.57달러로 굉장히 큰 이 규모의 비트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달러 정도 비트를 하면서 283억 달러로 나타났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8% 정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컨슈머와 그리고 커뮤니티 뱅킹,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의 매출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늘어나면서 좀 호조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기업과 IB 부문에서도 매출이 31%나 늘어나면서 여기에 또 더해서 4분기의 순이자 이익이 141.7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역시 저금리 환경에서 이자 수익 부문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좀 양호한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JP모건의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시티그룹의 결과도 좀 좋았는데 EPS가 컨센인 1.83달러를 넘어서는 1.9달러로 나왔고 그리고 매출 역시도 한 4억 달러 정도 비트를 한 18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좋았던 양사의 좀 공통점을 꼽아보자면은 네. 소비자 금융 쪽이 여전히 좀 호조세를 보였어요. 여기에 이제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는 점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 트레이딩 매출이 무려 86%나 늘었고요. 네네. 그리고 시티그룹도 저희가 이제 FIG이라고 얘기를 하는 채권과 외환 상품 부문의 트레이딩 매출이 49%나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도 금융주 가운데 소비자 금융 쪽이 잘 갖춰진 곳은 실적이 좀 좋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주가도 잘 올랐었는데 이것은 여전했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번에는 트레이딩 매출까지 좋았던 곳이 실적이 좋았더라라는 거네요. 물론 이제 주식 부문의 트레이딩 매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증시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침이 있었지만은 네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트레이딩 매출 중에서도 어떤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대형은행들도 많이 좀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웰스파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오늘 주가도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네, 미스가 나타났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격하게 나타났는데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잠시 살펴보자면은 컨센인 1.1달러에 못 미치는 0.93달러의 EPS가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스가 나오면서 198.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시듯이 헤드라인 넘버에서 미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한 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비용 부담이 좀 컸다라는 점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적 비용이 한 15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CEO도 어떤 지금 비용 구조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관련된 사업을 좀 크게 하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모기지 뱅킹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에도 7.38억 달러로 나오면서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했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해줄 때서는 못 해주고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적인 그런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은행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JP모건 시티그룹과 웰스파고가 좀 다른 점은 웰스파고의 실적이 안 좋던 건 개별 이슈라는 거잖아요. 결국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뭐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일단은 스타트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전반에 대해서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은 1월 10일에 팩셋에서 집계를 한 그 수치 기준으로는 4분기 EPS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년에서 16년 이후에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좀 역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주가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네. 왠지 좀 3분기 어닝 시즌 대비해서 좀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격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좀 봤더니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 그날 한 1.7% 정도 상승을 했었고 JP모건이 3% 상승, 시티그룹이 1.4%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과 시티그룹이 한 1%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웰스파고에서 미스가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5%의 굉장히 좀 큰 낙폭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번 어닝 시즌에 좀 컨셉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4분기 자체가 실적 자체도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반응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그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몇 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집계를 해봤을 때 팩트셋에서 볼 때 4분기 이 실적이 그리고 이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을 때 주가 반응이 마이너스 9.8%로 나타났다라고 팩트셋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평균이 마이너스 2.6%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보자면은 실적 미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엄격하게 볼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고 역시 문제는 지금 포워드 PER 수준으로 18.4배까지 올라온 밸류에이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좀 피기하게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높지 않다면 눈높이가 낮아졌을 때 그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은 적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워낙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낙폭이 꽤 커질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은 역시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을 경우에도 업사이드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불안감이 어떤 좀 좋은 쪽으로 풀렸을 때는 더욱더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은 어떤 양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우리가 미국 증시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미중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잡음이 좀 지난 밤사이에 많이 불거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1차 무역 협상에 이제 서명이 이루어지지만은 좀 불안감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또 2차가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당장 이제 장중에 이런 잡음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좀 반전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11월 대선 이후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도를 했죠. 1차 무역협정 체결 후에 10개월간 이제 상황의 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협정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행 과정을 좀 평가한다고 하거든요.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관세 변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 관세가 유지될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약 한 3,600억 달러 정도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중국산 수입품 전체의 한 64% 정도, 한 3분의 2 정도의 지금 관세가 여전히 부과된 상태인데 네. 결국은 이제 1차 합의가 서명되더라도 미국 측에서 중국이 하는 거를 봐서 관세를 조정해주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을 지정 해제한 것은 뭐 거의 영향도 못 미쳤네요. 하루 만에 상황이 좀 반전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지금 또 이 보도를 많이 보시자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에 대한 대거 구매를 약속을 했거든요. 향후 2년간 농업 분야에서 400억 달러, 완제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서비스에서 한 350에서 400억 달러 정도를 구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같은 중국의 통 큰 결정이 환율 조작국 이 리스트에서의 제외를 좀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이런 좋았던 분위기가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보도로 인해서 하루 만에 좀 반전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주 서명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이후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그리고 서명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어떻게 본다면 좀 반영이 이미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협상이 앞으로도 미국 증시에 좀 증시를 불러일으킬 만한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1차 합의로 트럼프의 명분이 있었다. 브레깅 라이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브레깅이 어떤 좀 뽐내는 좀 그러니까요. 자랑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런 명분은 생겼지만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2차 협상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전 관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산에 대한 대규모 구매를 결정하는 거는 큰 틀에서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미국산 이 제품을 구매해 줌으로써 어떤 국가 보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강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그다지 양보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네.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최근의 증시 상승세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미중 무역 부문에서의 유화 분위기 그리고 1단계 무역협정 체결 그리고 서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MSCI 월드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MSCI 월드 지수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사업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이 중국의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의 오히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무역 부문에서 호재가 계속 나왔고 이런 기업들이 증시 랠리를 견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잡음이 나오게 된다면은 증시 주도주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네네. 있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창립이 됐고 글로벌 한 11위 정도 되는 의료기기 업체고요. 우리나라에도 강남에 이제 한국 지사가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그래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총도 한 70조 원 정도 되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심혈관 수술용 기기, 스텐트라고 하죠. 좀 이 침투를 시켜가지고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이런 네네. 기기의 비중이 38%나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맥을 치료를 하는 그런 기기 등의 심박관리 부문 그리고 신경학 부문, 척수신경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기기의 부문이 한 31%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요.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초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를 앞두고 좀 예상치 못하게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망스러워서 오늘 주가가 한 장중에 6% 정도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매출이 최대 한 29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4% 성장한 셈이 될 텐데 근데 이게 당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인 13에서 15%의 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요. 또 EPS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인 0.22달러에서 0.25달러 그리고 19년도 회계연도 전체 같은 경우에는 0.72에서 0.75달러를 각각 상회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비갭 부문 그러니까 일회성 그런 요인을 제외한 이 EPS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에 부합 정도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센티먼트, 전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기업이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한 19% 정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은 좀 혼재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코엔이라는 IB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47에서 52달러로 올리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췄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도 추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리덤이라는 IB에서는 오히려 강력 매수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4분기 매출 증가율이 한 지리수 후반대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가 경쟁사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4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다소 좀 혼재 양상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주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예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실망스럽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4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는 결국 혼조 양상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가까스로 플러스권을 지킨 채 마감이 됐습니다. 0.1% 3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8,936.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29,000선을 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노란색 표시가 이 시초가인데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24% 내리면서 9,251.33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폭의 낙폭을 좀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장중에 플러스권 잠깐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0.16% 내리면서 3,282.89에 마쳤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고점 부근이긴 하잖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우가 29,000선을 넘기가 좀 힘드네요. 네네. 역시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체크리스트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를 또 네네. 좋아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면서 조정의 핑계로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되죠. 네. 첫 번째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시장이 볼 것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가 물론 좀 그렇기는 했지만은 네. 결과 자체는 대형은행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체크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두 번째로 어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도 시장이 좀 소화를 해냈죠. 근데 그렇죠. 세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잡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예상을 못했죠. 물론 이제 대중관세를 한 번에 다 물러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됐었지만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어떤 환율 조작국 해제라든지 좋았던 분위기에서 하루 만에 그것도 또 서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런 좀 악재가 좀 예상 밖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가 좀 상승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추세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좀 생각해도 될까요? 장중에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꺼졌다, 스팀이 꺼졌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미국 증시에서 좀 나타났던 장세가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네네. 즉 지수가 좀 오르면은 여기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좀 공포감을 느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또 이 낙폭을 좀 축소한 채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인 모습, 어쨌든 간에 좀 지지는 또 해내는 모습이 큰 틀에서의 좀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 좀 혼조세가 나타났고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이 무역 협상에 좀 잡음이 들려오면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중국의 익스포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한 1% 내외로 하락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에서 16일 동안 이뤄집니다. 네. 그러면서 45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약사들이 많은 좀 발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화이자가 좀 전체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아웃퍼폼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AI를 좀 활용을 한 치료법 개발, 이것과 관련한 좀 컬래버 계획을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협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가운데 디즈니의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가 4,100만 건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부재하면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어떤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김없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1월 14일 화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총평을 다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